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0년에 개봉한 맨 오브 아너라는 영화를 요약하겠습니다. 카언이라는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먼 마을에 살고 있고 아빠는 농부입니다. 옥수수를 재배하는 칼은 아빠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어서 아빠에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처음에는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셔서 학교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언은 계속해서 묻고 결국 그의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칼은 다 자랐고 그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엄마가 나타나서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알고 보니 오늘은 칼이 미국 해군 군사 훈련 선발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는 날입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버지는 마을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 슬프지만 아버지는 그가 가족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하고 도시에서 성공하길 바라시며 칼은 군부대에 들어가 요리사가 되지만 문제가 있다. 당시 미군은 흑인이 하는 일을 별로 허용하지 않았고 흑인은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백인 밑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카얼과 그의 친구들은 수업 중에 수영하는 백인 학생을 봅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백인과 흑인의 수영 시간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카얼은 그들이 수영할 때 왜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얼은 수영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들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선장조차도 그의 조수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벌칙실에 갇히게 되었고 선장이 왔을 때 칼이 수영을 하는 속도에 감탄했고 그래서 선장은 그를 벌주는 대신 구조수영팀에 투입했고 칼은 정말 기뻐했고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다음 날 헬리콥터가 바다에 추락했고 선장은 재빨리 치프 선데이, 나는 잠수부에게 조종사를 구하라고 지시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선데이 선장은 가까스로 조종사를 구출했다. 선데이 선장은 해군 최고의 잠수부인데 조종사를 구했지만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는 바다에 빠진 부조종사도 구해야 하는데 그때는 잠수복 장비가 정말 200kg이 넘는 무거움, 다이버 한 명은 한 명밖에 구할 수 없었고 두 번째 다이버가 내려가던 중 안전줄이 끊어져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선데이 수석이 잠수복도 없이 뛰어들어 그를 구했고 다행히도 둘 다 살아남았고 그 사고로 인해 폐가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완전히 나을 때까지 다시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 말을 듣자 그는 정말 답답해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다음날 그는 일어난 일의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재판에는 칼을 포함한 해군 소속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선장은 그를 다이빙 팀 코치로 강등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칼은 선장에게 가서 본부에서 다이빙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선데이 추장의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과 같은 생명의 은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장은 그의 결심에 감동하여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영에서 다이빙으로 전환합니다. 다음날 그는 훈련 캠프에 갔다. 그가 경비병에게 임무 편지를 건넸을 때 그들은 해병대 기지에 흑인이 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데이 소장, 다이빙 캠프의 코치가 나왔다. 칼 왜 그곳에 왔는지 설명했지만 선데이 추장은 흑인은 잠수부가 아닌 요리사만 되어야 한다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칼은 조용하고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선데이 추장이 떠난 후 칼은 저녁까지 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선데이 추장이 돌아와서 칼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지쳤습니다. 그는 칼을 자신의 마을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칼은 아버지에게 해군에 복무하겠다고 약속하며 거절했습니다. 그의 결심을 본 선데이 추장은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그 안에 캠프에서 스노 힐이라는 학생이 카얼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피부색에 신경 쓰지 않고 인사하는 유일한 백인이었습니다. 스노 힐은 카얼에게 캠프는 에마어 페피라는 전직 해병이 이끌었고 스노 힐은 걸어갔습니다. 칼과 함께 기숙사로 갔는데 백인 학생들은 칼이 거기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데이 서장이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칼이 이제 훈련 캠프의 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흑인과 같은 방에서 자느니 해군을 떠나는 것이 낫다며 기숙사를 떠났습니다. 스노 힐은 남았고 밤에는 선데이 서장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한다며 칼을 쫓아내고 물까지 부어주기까지 했다. 선데이 서장은 흑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더럽혀지고 칼은 코치의 학대를 견뎌야 했다. 다음날 카얼의 첫 훈련이 있었는데 선데이 수석은 수영과 다이빙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고 스노 힐은 훌륭한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선데이 수석은 그의 다이빙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
소우일은 다이빙을 할 수 없어 훈련에서 제외되었고, 며칠이 지났고 칼과 다른 학생들은 필기 시험까지 훈련을 계속했고, 칼은 나쁜 성적을 받았고, 또 나쁜 점수를 받으면 퇴학을 당할 것이라고 경찰관이 경고했고, 쉬는 시간 동안 칼은 시립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간호학생이자 사서인 조를 만났다. 칼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는 처음에는 해군 일이 어렵다며 거절했지만 칼의 결심을 보고 그녀는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결국 카오는 좋은 성적을 얻었고, 오후에 선대위 추장은 다이빙 교육을 재개하고 2명의 새로운 훈련생 노어가 어샤어에게 침몰한 배를 용접하도록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어샤어가 용접을 하는 동안 배는 위험할 정도로 계곡 가까이로 이동했고, 그의 공기 호스가 막혔고 노어가 어샤어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카오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그런 다음 치프 선데이는 공기가 떨어지기 전에 구조 임무를 위해 5분을 주었습니다. The ship's blade is busting those pipes, Chief. Got 5 minutes of air in that suit if he don't panic. Music off the chasing. Just breathe easy. Please. I wasn't made. 구조하는 동안 노 없는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카오는 어샤어를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조 후 선대위 서장은 해군 사령관으로부터 상을 받았지만 칼이 아닌 로크에게 돌아갔다. 칼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은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무시했다. 다른 학생들은 칼의 인내심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고 싶어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다음날 카오는 마을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슬프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카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카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의 병에 대해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걱정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는 조에게 자신을 방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선대위 추장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카온이 우는 것을 보고 그녀는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식 날 선대위 추장이 대신 친구들과 파티를 선택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머물기 위해 그녀는 남편이 있는 바에 칼을 초대했습니다. 도착하자 해군 대원 전원이 칼을 쳐다보며 선대위 추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선대위 추장은 즉각 흑인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며 칼을 꾸짖었다. 분노하고 감정적이었던 칼은 처음으로 코치에게 일어섰다. 선대위 서장은 자신이 더 나아서 질투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조는 술집에 왔을 때 소란에 혼란스러워했고, 선대위 서장은 칼에게 수중 숨참기 경주에 도전했고, 칼이 지면 캠프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기면 스노힐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에 좌절한 카오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칼은 결국 도전에서 이겼지만 조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그녀를 찾으러 갔다. 그녀는 도시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설명하고 이에 충격을 받았고, 칼은 충동적으로 제안했다. 그녀에게 훈련이 끝나면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에마와 페피는 흑인들이 캠프를 졸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카오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선데이 추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에마와 페피와 선데이 추장은 카오를 싫어했지만 선데이 추장은 페피가 학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카올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데이 추장은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칼에게 그 결정에 대해 말했고, 그들은 칼이 여전히 시험에 응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논쟁을 벌였습니다. 선데이 서장은 감정에 휩싸여 칼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라디오를 쾅 닫았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이 손상된 것을 보고 칼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모두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칼이 나타나 자신의 코치를 자신감 있게 바라보았고, 그 모습에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락했고, 모든 참가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시험은 시작했다. 테스트 키트가 담긴 가방은 물에 던져졌지만 칼의 차례가 되자 페피 씨는 가방을 찢으라고 명령했고, 물속에서 칼은 장비를 찾기 위해 애썼고, 몇 시간이 지나고 참가자들은 하나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칼만 물에 빠뜨린 채 페피 씨는 시험을 지켜보던 중 칼을 숨이 찰 때까지 머물게 하라고 치프에게 말했고, 페피 씨는 자신의 경력을 망치지 않고는 페피 씨를 거부할 수 없어 딜레머에 빠졌다. 조는 직장에 있는 동안 카올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카올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습니다.
추장과 다른 참가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에마와 페피는 계속해서 추장에게 칼을 돕지 말라고 말했지만 추장은 걱정이 되어 상사의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부하들에게 칼을 수면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Hold the line. Hold the line. Almost there. 칼은 과제를 완수했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합격했고 다음날 졸업식에서 스노 힐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캠프에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해군이 다이빙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었지만 나쁜 소식은 선데이 수석이 에마어, 해피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카올을 지나가면서 카올은 기분이 나빠서 물건을 챙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침대 위에 아버지의 라디오가 온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데이 수석이 그것을 고쳤습니다. 몇 년 후 칼은 해군의 수석 잠수부가 되었고 이미 조와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침몰한 핵폭탄을 찾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령관은 칼이 혼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다시 한번 칼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의 성공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인종 때문에 멸시를 받던 칼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휘관은 대대에게 폭탄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지만 폭탄이 들어올리자 병원에서 쇼크 상태로 깨어났고 조는 그것이 어제 사건의 결과라고 말했고 그의 다리는 거의 절단될 뻔했으며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자신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했다. 그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한편 선데이 서장은 다이빙 자격증을 잃은 후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다음날 간호사가 그에게 신문을 주었고 그는 칼의 사고 소식을 접했고 전직 교사였던 지프는 칼을 방문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고 사령관과 그의 조수가 병원에 있는 칼을 방문했고 심지어 해군 대장 행크스 대위도 그를 방문했고 칼은 회복되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행크스 대위는 그의 현재 상태를 보고 마지못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다이빙을 할 수 없고 그런 다음 칼은 다리가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공군 조종사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해군의 자부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사에게 다리를 절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임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모두가 떠난 후 대화를 엿들은 조는 칼을 꾸짖고 그의 압도적인 욕망에 반대하며 칼은 찢어짐을 느끼며 꿈을 포기하고 작은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꿈을 추구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하지만 칼은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은 수술 후 회복을 시작했으며 한쪽 다리만으로 살아가는 기술을 실천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연습 중에 선데이 수석은 칼에 대한 뉴스를 읽고 그들이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다이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수석은 칼의 불굴의 정신, 소장의 눈에 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는 칼이 다이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군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회복 기간까지 칼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고 해군에서 칼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 선데이 추장은 경비원이 그의 법정 입장을 금지하면서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칼은 몇 가지 질문에 대답했고 행크스 대위는 경비원에게 잠수복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칼에게 200kg이 넘는 잠수복을 입고 12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다이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도전장을 내렸습니다. 방 밖에서 선데이 서장은 한계점에 이르렀고 경비원에게 그를 들여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두려움의 경비원은 마침내 서장에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장은 상급자들이 칼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전적인 잠수복을 입고 칼의 아내와 아들도 와서 그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데이 추장은 상급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칼 같은 사람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무거운 잠수복을 입고 걷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칼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선데이 추장에게 다리가 없으면 그럴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학생의 결의를 지켜본 원장은 칼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것이 준비되자 칼은 12단계를 시작했다. Navy diver, stand up. 1, 2, 3, 4, 8. God damn it, Cookie. Move your ass. I want my 12. 9, the Navy diver. Now you report to this line, Cookie. Howdy. 칼은 12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칼의 놀라운 노력을 관찰한 행크스 대위와 상부는 칼이 해군 잠수부에 다시 합류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중 전체가 일어나 칼의 놀라운 분투와 성공에 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대위 추장은 교사로서의 의무가 다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 자신에게 가르쳤던 흑인 학생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소중한 인생의 교훈, 꿈을 이루겠다는 결심.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잊지 마세요. 평안하세요.